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진짜 존우를 거의 죽일 뻔했던 숙적 최악의 아치에너미 채용자가 존우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오늘 요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채용자 사건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을 먼저 해야겠죠. 일단 채용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인이고 피아노캣이랑 교제 중이었는데 하고 남자 스트리머인 초보 원딜러랑 원나잇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아노캣이 자기 여자친구인 채용자의 원나잇 사실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채용자는 피아노캣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사과문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책임 회피만 막 했단 말이야. 뭐 어떤 내용이 적었었냐면은 내가 원나잇을 한 거는 잘못이지만은 피아노캣이 날 먼저 외롭게 했다.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 이딴 소리 적어가지고 피아노캣이 개빡쳐가지고 다시 적으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미친 애긴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채용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송인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할 거다 이러면서 잠수를 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인 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들켜가지고 욕 처먹고 또 잠수를 탔다 이거예요. 지금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채용자가 반격을 시도를 했죠. 피아노캣은 채용자가 바람을 핀 거라 가지고 채용자가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용자는 피아노캣을 협박, 사적 제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결국 피아노캣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용자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한 악플러를 닥치는 대로 성매음,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이후에 이제 나무위키 문서 삭제, 관련 영상 허위 저작권 침해로 신고 이런 걸 하면서 과거를 세탁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존우가 채용자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용자한테 고소를 당하는 와중에도 존우만큼은 당당히 살아있으니까 이 새끼는 왜 고소 안 당하지? 이 새끼가 당해도 제일 먼저 당해야 될 새끼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마침내 존우도 채용자한테 고소를 당하게 돼요. 일단 존우가 채용자한테 당한 죄명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존우는 대체 왜 고소를 당했을까? 일단 존우는 언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 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그 멍청하고 전능한 범죄 집단인 왁천지 패러블도 존우를 고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왜? 고소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존우 고소한 전능한 새끼들은 카론이 유일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자도 존우를 고소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건수가 잡혀가지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존우가 고소당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채용자한테 고소당한 피해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존우가 왜 고소를 당했냐면은 채용자한테 고소당한 피해자들이 나한테 헬프를 친 거야. 존우님, 저희들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재밌네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막 나한테 하소연을 했어. 근데 나는 고소 당할 만하니까 고소 당했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받은 고소장을 나한테 직접 보여줬어. 그런데 얘네들이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는 나는 모르겠고 나 관심 없어. 대충 채용자 욕했으니까 고소 당했겠지. 욕을 했으면 뭐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억울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채용자가 얘네들을 고소한 고소장을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 내 전 남자친구 피아노캣은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펴가지고 죄송하다고 대가리 맞고 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른 사람 고소할 때 피해자 코스프레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전 남친을 분노 조절 장애라면서 욕을 했다니까? 비난을 했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존우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보도를 때렸더니 고소를 당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존우를 고소당하게 만든 단 하나의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동정업계 남성분이랑 100일 정도 연애를 했는데 연애 중에 유튜브 관련 업자들이랑 단체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자리에 있던 한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알려줬고,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친구가 몇천 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말을 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아노캣이 정신병 앓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서 피아노캣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을 막 쳐내뱉은 거란 말이야. 그쵸?
진짜 미친 거죠. 이래놓고 이 사실을 존우가 보도를 했다고 고소를 한 거야. 양심 뒤졌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채용자가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운영하던 땡땡땡 채용자겠죠. 채용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많은 비방적 게시글을 업로드한 사람이 조선누룽지라는 인물이고, 해당 인물은 지속적인 비방 목적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진술서 유출이라는 범법적인 방법으로까지 비방 목적 게시글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사실. 과거 저의 유튜브 댓글에 과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 통신매체 음란죄, 모욕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작성한 진술서의 스캔본이 직접적으로 유출되어 해당 컨텐츠로 저의 진술서를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 정신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치료 또한 받게 되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유튜버 및 최초 유출자한테 처벌을 간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존우한테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채용자가 진술서 유출이라는 범법적인 방법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채용자는 수십 명의 사람을 동시에 고소를 했고, 채용자한테 고소당한 사람이 존우한테 억울하다면서 자료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존우는 채용자한테 직접 고소당한 사람이 아닌 제3자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 유출이라는 아슬아슬한 라인에 걸치게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에는 검사가 열람 등사를 허용한 서류 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우한테 채용자 진술서를 넘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 공개를 때려버린 존우 또한 진짜로 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왜? 존우도 법을 어겼으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존우가 공개를 때려버렸다니까? 왜? 공개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채용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아노 캐스 뒷담화를 했다니까? 너네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입이 안 근질거려? 야, 나는 이거 못 참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제보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뺀다고? 야, 이거를 빼면 존우가 아니지. 이거를 빼면 존우가 7,000명의 구독자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있겠어? 이런 걸 빼지 않았기 때문에 존우가 지금 7,000명이라는 금작탑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이런 거 보도 안 하는 새끼면 너네들이 존우 방송 보러 왔겠어? 맞아,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존우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궁금하시죠? 30초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광고는 안 하잖아. 그쵸? 잊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채팅 안 치는 새끼들 전부 다 구독 안 해가지고 지금 채팅 안 치잖아. 맞아, 아니야? 야, 140명이나 보고 있으면 구독 좀 해줘라. 내가 부탁할게. 구독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 좋아요, 구독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구독 한 번 더 누르냐고? 한 번만 눌러라, 새끼야. 롤 하는 거는 조총자의 덕목이야. 존우 방송 보는 새끼들 80번을 롤 하면서 들어요. 20번은 롤을 이미 했거나 혹은 롤을 안 하는 사람이야. 좋아요도 좀 눌러줘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존우가 법을 어긴 건 확실한데 과연 존우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그쵸? 자, 일단 존우가 실제로 한 행동만 보면 법을 어긴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리고 채용자도 그거 믿고 고소를 때린 겁니다. 그쵸? 그런데 실상은 언론인으로서 보도가 오직 사실만을 보도를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아유, 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구독도 하고 채팅도 하고 돈도 주네. 돈까지는 안 바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존우가 채용자의 진술서를 공개를 하면서 채용자가 잘했다 못했다, 고소당한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로 잘잘못을 따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존우가 뭘 했어?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했잖아. 채용자가 피아노 캣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다, 정신병 걸린 새끼라고
욕을 했다 이 말만 했잖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쁜 애다. 피아노캣한테 잘못했다고 빌 땐 언제고 왜 경찰 조사에서 뒷담화를 하냐 이 말만 했거든. 진짜 사실만 모델을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얼핏 보면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공공의 이익 이런 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 뭐 어떤 소리냐면 정당방위는 너무 유명하니까 뭐 설명을 안 하는데 긴급피난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에 불이 났어. 그러면 창문 깨고 나갔을 때 창문 깨고 나간 게 죄가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존우가 해당되는 거는 공공의 이익인데 존우는 언론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잘못을 한 공인이 채용자가 저질렀던 사건에 관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거를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채용자가 지금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 사건은 과거에 저질렀던 원나잇 사건에 이어지는 후속 보도기 때문에 존우는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채용자에 대한 보도 존우가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채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모조리 공개해가지고 채용자의 특정성이 성립이 됐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를 했어야지 존우가 처벌을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은 진짜 진술서 유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피아노캣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채용자가 피아노캣을 정신병, 분노조절 장애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진짜 사실만을 보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최초 유출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손에 넣었냐? 채용자의 진술서를 제3자인 네가 어떻게 손에 넣은 거냐?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냐 이래 묻길래 말할 수 없다. 제보자의 익명성은 지켜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네가 말을 안 하면은 제보를 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제보받은 게 아니라면 이거를 내가 뭐 경찰청 전산망을 해킹해서 손에 넣었겠냐? 이랬거든. 그랬더니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뒤에 그러면 혹시 뭐 제보받은 증거 같은 거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메일 주소 가리고 메일 받은 거는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조사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보받은 거 누구한테 제보받았는지 밝혀라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밝혔으면은 최초 유출자 나한테 이 진술서를 넘겨준 친구는 처벌 받았을 거야 진짜로. 그런데 내가 익명성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용자한테 당한 고소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청자들의 반응이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채용자한테 고소당해가지고 나락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거 왜 이겼냐, 언급해서 명예훼손한 게 아니라 훼손된 명예를 언급했다 이러고 살았죠? 이러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 영상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 이런 식으로 카론이랑 채용자의 고소를 당했던 고소장을 공개해 봤습니다. 재밌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PPT는 여기까지입니다.